환경과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1987년도에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그 지속 가능 개발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현 세대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시대의 원천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맞춰서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하고 이끌어내었죠. 또 한편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유엔이 주도를 해서 인류의 어떤 기아, 빈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빈곤 감축 프로세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1960년도에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이 식민지에서 탈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동서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로부터 탈피한 국가들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91년도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 식민지 국가가 여전히 가난하고 빈곤에 쌓여서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현실을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영양, 교육, 위생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 선언이라는 것을 유엔이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빈곤 감축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빈곤 감축 프로세스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 발전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엔에서 2015년도에 UN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UN SDG는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 타깃 244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UN SDG는 주로 빈곤, 질병 같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에너지 같은 지구, 환경,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성장, 고용, 소비 같은 어떤 경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러한 어떤 UN SDG 이 목표를 전 UN 회원국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목표에 맞게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KSDG라 그래서 UN SDG의 목표에 맞게 충실하게 이제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이게 국가적 어젠다이긴 하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 UN SDG의 목표에 맞게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러 가지 투자, 연구, 개발, 생산, 제조 활동, 판매 활동 등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UN SDG의 큰 목표 아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ESG 경영이라는 것도 이러한 UN SDG의 큰 목표 아래 지속 가능 개발 경영을 해야 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E가 이제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S가 이제 social 그러니까 이제 사회 그리고 G가 이제 governance 지배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비재무적 요소였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어떤 매출,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이런 재무적 요소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이 경제적 가치와 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고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ESG 경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ESG 경영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ESG 경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증권거래소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은 ESG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전에 많은
공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많은 연기금이 있는데 그런 데서 투자자들에게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또는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의무 제도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 많은 이제 정권거래소 같은 데서도 이런 기업들이 ESG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지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자산 2조 원 이상이 되는 이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ESG를 이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모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 입장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이제 수탁차의 책임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연금을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할 때도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이런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곳에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해서 수탁차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럼 결국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자들의 어떤 ESG 경영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든 기업의 어떤 경제적 활동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래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ESG를 동시에 실현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큰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도적으로 이행을 해서 이러한 흐름들을 기업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